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이나 정시 모집 요강은 아직 나오기 전이고 전형 계획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학들이 선발하느냐 하는 것에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서강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게 각 대학이 어떤 식으로 서강대 어떤 식으로 2025학년도에는 뽑는지를 보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서강대는 이제 아주 큰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수시 전형이 이렇게 세 개의 전형, 뭐 보통 이제 뭐 특별 전형들, 그러니까 뭐 기회균형 전형이라든지 고른계 전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런 전형들을 제외하고 좀 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전형들을 놓으면 이렇게 세 개의 전형, 논술 전형, 그럼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 이렇게 세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글자 그대로 논술과 관련되는 전형이고 지역균형 전형이 여기 밑에 교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종합 전형. 그래서 각 대학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걸 보통은 일반 전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이걸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종합 전형으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대학을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숫자들이 좀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게 서강대가 이제 굉장히 큰 학교가 아니라 조그만 학교라서 각 전형별로 뽑는 인원의 수가 적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인문, 자연에서 2024와 2025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원의 증감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3명이 줄어들었지만 이 정도는 이 전체 모집 단위에서 3명이 준 거기 때문에 그 각 모집 단위는 인원의 변화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세 줄로 돼 있어요. 서강대는 인문, 자연이 있는데 여기에 밑에 뭐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 더 있죠. 이게 이제 공통 모집 단위라는 건데 서강대는 공통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 계열 모집 단위가 있고 자연 계열 모집 단위가 있고 공통 계열 모집 단위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공통 계열 모집 단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라고 해서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서강대의 자랑이죠.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의 모집 단위, 이 세 개의 모집 단위를 이게 공통 모집 단위라고 부르는데 그 공통 모집 단위는 학부로 12명, 그다음에 10명 이렇게 2025학년도에 뽑는다는 거예요. 이 두 전형은. 근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과,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 세 개의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과별로 모집을 해서 46명을 모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 인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이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 그 다음 출결 10, 그 다음 논술 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등급 있죠. 네, 등급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등급별로 점수가 있어요. 서강대의 고유한 식이 있죠.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출결은 뭐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걱정들 많이 하는데 미인정 결석, 변결 말고 미인정 결석인 경우에 뭐 며칠 이상이면 몇 점, 며칠 이상이면 몇 점을 감점한다 또는 뭐 몇 점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이 80%니까 사실상 논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문 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보고요.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만 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과학 논술을 빼는 분위기죠. 자연 계열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연 계열이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다 보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들 많고 서강대는 좀 뭐 오래됐어요. 수리 논술만 보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 수리 논술만 보는 거니까 과학은 따로 보지 않는다. 나중에 뭐 수리 논술에서 수학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그 논술에 가깝게 갔을 때고 전체적인 이 윤곽을 지금 보는 거니까 저런 식으로 뽑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밑에 이제 지역균형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지역균형 전형하고 논술 전형하고 수능 최저가 각각 3개 등급 합 7. 그다음에 여기는 3개 등급 합 3개 각 3등급 이렇게 해서 약간 다르죠. 이건 3개 등급 합 7이니까
뭐 두 개,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맞으면 되는 거라면 여기는 세 개 각 3등급이니까 그냥 3등급, 3등급, 3등급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는 이 지역균형 전형이 논술 전형보다는 조금 더 수능 최저가 이렇게 넉넉하다. 그러니까 좀 채우기가 좀 더 쉽다. 세개 3등급이니까. 여기는 이제 세개 등급합 7이니까 등급이 더 좋아야 되는 거겠죠. 그럼 아무래도 지역균형 전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교과로 인해서 줄을 서는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수능 최저가 조금 이렇게 넉넉한 조금 낮은 수준이 있는 거고, 이 논술 전형은 논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논술의 동점자들이 생겼을 때 최저의 충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탐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문계열 있고 자연계열이 있는데 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가 사나 과가 아니라 그냥 탐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서강대는 선택 과목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과 기하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세 개가 있는데 자연계열도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도 자연계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논술 전형이든 그다음 지역균형 전형이든 수능 최저에 있어서는 그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 어떤 대학은 수학은 우리 자연계열로 오려면 뭐 수학은 미적과 기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탐구는 과학 탐구를 꼭 해야 돼, 이런 학교들이 있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선택 과목의 제한이 전혀 없어서 모두가 다 풀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지역균형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교과가 90%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서강대 교과 전형에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몇몇 과목들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 평가한다라는 의미는 진로 선택 과목이 뭔지는 알죠?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그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A, B, C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개의 성취도가 이렇게 나올 때 그 각 성취도에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경우를 이제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데, 서강대 방식은 조금 특이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성취도 반영 비율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도 반영 비율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우리 구조로 생각을 했을 때 성취도 비율을, 그러니까 A가 몇 퍼센트, B가 몇 퍼센트, C가 몇 퍼센트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존재할 때 그 비율을 반영을 해서 뭐 내가 A를 받았는데 A가 30%다. 그러면 뭐 서강대 계산식으로는 그 30%를 절반으로 한 다음에 A 밑에 있는 B와 C의 비율을 합쳐서 더한 다음에 뭐 이거를 과목 수대로 다 더한 다음에 100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만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게 있어서 이 성취도 비율 반영이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성취도 어떠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이제 2024학년도부터 서강대가 원래는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2024학년도에 좀 크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게 2025학년도에 유지가 돼서 보통은 진로 선택 과목이 4과목이나 5과목 정도, 뭐 어떤 친구들은 6과목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그것들을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100점 만점에서 100점을 받게 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최대한 A에 가깝게, 그러니까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그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돼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로 선택 과목이 이 90% 중에서 이 90% 중에서 10%에 해당합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이 90% 중에서 10%, 그러니까 서강대는 1000점 만점인데 이 1000점 중에서 출결이 100점, 그 다음에 이 진로 선택 과목이
100점. 그러면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800점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교과로 900점을 낸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서강대 수시를 정리하면 논술이 있고 지역균형 있고 일반전형 이렇게 세 개, 그러니까 논술, 교과, 종합 이렇게 있는데 이 종합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많다. 대신 공통 모집단위인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논술이나 교과 전형에서는 통으로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로 뽑지만 일반 전형에서는 계열 학과, 개별 학과로 뽑는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두시고 수능 체제에서 아무런 선택 과목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시로 넘어가 보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큰 변화가 없어요. 인원도 모집 인원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수준이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대로 군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제 다른 대학들을 보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서강대 뭐 이렇게 4개 대학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 시리즈 찍고 있는 것 중에서는 4개 대학 정도는 이렇게 단일군이지만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뭐 한양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다 군이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집 군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학과를 특정한 군에서만 뽑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정시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른 대학들 거 들을 때도 이 군이라는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군이 나군으로 단일군으로 나군에서만 모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같이 나군에서 모집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뭐가 다르냐? 반영 비율이 달라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게 36.7, 43.3,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탐구의 2배가 넘는 거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탐구의 2배면 40%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거보다 더 높으니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제한이 없는 것과 함께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 생각을 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문 모집단이나 자연 모집단이나 똑같아요. 전계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문 자연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그냥 하나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지고 인문 자연을 다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수학이 2배가 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어도 이거에 1.5배가 넘죠. 1.5배가 넘는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그래서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선배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탐구고자들이 가는 대학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탐구가 안 좋고 국어 수학이 굉장히 좋으면 서강대 쪽으로 원서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단 자연 계열인 경우에 있어서 투과목을 선택하면 즉 진로 선택 과목인 투과목을 선택하면 한 과목에 최대 한 과목에 해당해서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나 해두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깨알같이 적혀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목 변환 표준 점수에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변환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들어는 봤죠. 표준 점수는 들어봤는데 변환 표준 점수는 뭐지? 여기도 보니까 표점의 변표라고 돼 있네. 이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쓰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들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받은 탐구 과목의 100분위를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대학에서 따로 산출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각 과목별로 탐구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과목별로 동일한 100분이어도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각 대학이 이 유불리를 없애고 모두에게 비슷한 조건을 좀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100분위에 해당하는 이 표준 점수를 대학이 따로 정해서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탐구를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높은 원점수를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유불리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그게 이제 이런 식의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해두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수학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이게 수학 중심으로 모든 게 맞춰져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서강대는 우리 대학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둬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여기 나왔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이게 인원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 작아 보이는데 이 인원들 자체가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서강대는 아까 좀 규모가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이 338명, 235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여기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이 수시에서 얘가 제일 많은데 280명, 2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시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338명, 235명, 33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전형 기준으로 40.3% 정도가 그러니까 특별 전형들 빼고 그 정도가 이게 이 인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강대가 수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다른 대학들도 여러분들 그 영상 다 있으니까 한번 꼭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에 이제 그 기초를 세우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